네, 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입니다. 저는 말하는 사람은 소닉 44이고요. 네, 오랜만에 인제 저희 채널이 인제 NBA 채널이긴 해도 KBL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랜만에 KBL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열렬한 직관 인증까지 하셨거든요. KBL 팬 열렬한 KBL 헤비 팬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삼성 선더스의 헤비 팬 CH 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NBA를 원래 더 좋아하다가 삼성 준우승 시절에 삼성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있는 삼성 썬더스 팬 CH라고 합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눈팅하는 거 좋아하고 특히 직관 다니는 거를 엄청 좋아하는 자칭 라이트 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닉 77님 팬인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소닉 77이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소닉 44이고요. 아, 그렇구나. CH가 무슨 뜻이에요? 네, CH는 소닉 선생님이 물어보셨으니까 대답해 네네. 드리면 코번 헤이터입니다. 코번 썬더스인데 이유는 일단 좀 이따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네. 어 그다음은 이제 사실 저는 이분이 KBL 좋아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드와이트 하워드 친구로 제일 유명하시죠? 이제 월드 클래스 성덕 팀 하워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T 응원팀 패널로 참여하게 된 팀 하워드로 활동하고 있는 권경률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팀 하워드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뭐 NBA 구장도 많이 다녀보신 걸로 알고 있고 뭐 하워드 집도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 하워드 때문에 인제 대만 경기 뭐 여러 가지 근데 전 세계 농구를 그래도 제일 많이 경험하신 분 중에 한 분일 텐데 네. KBL 직관은 어떤 매력이 있나요? 다른 리그에 비해서? 음 KBL은요. 그래도 템포가 되게 빨라요, 음. 다른 리그에 비해서. 제 음음. 제 경험상 다른 리그에 비해서 생각보다 템포가 굉장히 빠른 그 농구에 좀 속하고요. 그리고 심판 욕하는 재미도 있고요. 심판 욕하는 재미도 있고 뭐 아무래도 그래도 인제 국내 리그다 보니까 네네. 뭐 여러 가지가 편하죠. 뭐 말이 안 통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좋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집이 가까운 거 좋고. 음. 네. 그럼 좀 아늑하지 않나요? KBL은? KBL은 구장 가면 좀 아늑하다는 느낌도 좀 들어 가지고 그런 게 좀 음. 매력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제 CH 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제가 인제 중고등학교를 잠실 쪽에서 다녀서 네. 잠실 체육관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갔었는데 사실 너무 커 가지고 갈 때마다 좀 썰렁하다는 느낌이 많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삼성 선더스 직관을 워낙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삼성 선더스 직관의 장점이나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사실 오늘도 다녀왔는데요. 삼성 썬더스 홈 경기장으로 쓰고 있는 잠실 실내 체육관을 다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 크잖아요. 네네. 하지만 항상 인원은 3 층을 문 닫았는데도 주말 기준으로 한 40% 에서 50%도 안 차는 것 같아요. 음. 평일에는 그냥 그날 경기가 보고 싶으면 그날 예매해도 1 층에서 볼 수 있으니 직관러에게는 엄청 좋은 환경이긴 하죠. 사실 제가 예전에 지인이 KBL에서 근무하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티켓을 줄 테니까 놀러를 한번 오라." 그래서 갔었는데 지금은 KBL이 되게 인기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직관 뭐 관중 수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인기가 되게 많다는 사람도 있어요. 인제 네. KBL 인기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저도 좀 분위기가 어떤지 잘 궁금한데 먼저 팀 하워드 님은 지금 KBL 인기가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뭐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그 코로나 시절 때는 중간에 이제 시즌이 중단되기도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인제 관중 수 집계가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뭐 풀로 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음. 제가 어 잠깐 보니까 2020년 20-21 시즌은 그 코비드 때문에 중단된 시즌이어서 11만 명이었어요. 근데 네네. 인제 19-20 시즌은 64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에 22-23은 68만 7천 명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4만 6,900 명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 한 15만 명 정도 늘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네네네. 지금 1 라운드 쪼끔 지나고 2 라운드 중반인 상황에서 20만 명을 찍었어요 오늘. 음. 그러면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추세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CH 님은 좀 실감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 선도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삼성 썬더스 관중들도 많이 늘었나요? 썬더스 관중 그 홈 경기장의 관중 수는 어떤 음. 팀이랑 붙냐에 따라서 관중 수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또 썬더스 경기만 또 다니는 게 아니라서 가끔씩 이제 주말에 이제 KT 경기, KT가 다른 경기랑 다른 팀이랑 붙는 것도 보러 가긴 하는데요. 가게 되면 '아 KBL의 인기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구나. 왜 나는 못 느끼는 걸까?'라는 좀 가끔씩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삼성 경기 말고 이제 다른 구장도 많이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느 구장 가면 제일 재밌습니까? 지금 올 시즌 가장 구장이 멋있는 데는 그 네네. 소노 아레나가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음. 뭔가 해외 경기장을 딱 한 번밖에 안 가 봤는데 네네. 그 경기장하고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아직 뭐 규모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의자나 그런 조명 이런 분위기가 소노 음. 경기장이 가장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팬들의 그 응원이나 열기 이런 게 가장 좀 소노 경기장이 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제 좀 시즌 얘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인제 관전 얘기를 좀 했으니까. 제가 24-25 시즌이 작년 시즌에 비해서 인제 어떤지 인제 오늘 방송하기 전에 좀 확인을 해 보다가 기록을 좀 봤는데 평균 득점이 6.8 점이 깎였고 야투율, 자유투 뭐 이렇게 공격 지표가 되게 전체적으로 좀 깎인 게 눈에 띄더라고요. 또 올 시즌이 인제 룰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고 작년 시즌과 비교해서 인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먼저 팀 아워드님 생각하는 이번 시즌의 특징이라 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선 하드콜 도입에 관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일 큰 이슈죠. 네네. 가장 큰 이슈는 1 라운드 때부터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2 라운드 거의 한 한두 첫 두 경기 전 첫 두 경기까지는. 네네. 근데 인제 이 하드콜이라는 게 사실 그 신체적 접촉을 쪼끔 더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좀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제천컵 대회 때부터 인제 다녀오면서 좀 많이 보고 많이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는 알겠는데 그 하드콜이 된다고 해서 불어야 될 파울을 안 부는 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팬들이 지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양 팀 다. 그 뭐 불신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또 심판들마다 그 하드콜이라는 기준이 쪼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어떤 심판은 좀 몸싸움에 쪼끔 관대하게 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판은 또 쪼끔 아닌 심판들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마다도 쪼금 다르고 같은 경기에도 막 콜이 왔다 갔다 해요. 예. 뭐 불어야 될 것도 안 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인제 좀 몸싸움이 과격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부상 위험도 쪼금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1 라운드 때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각 팀별로. 약간 그런 것들이 시즌 초반에 조금 화두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CH님 생각에는 이번 시즌 지난 시즌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구분된다고 보시나요?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분다고?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분다고?' 뭐 이렇게 놀라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하워드 님하고 의견이 좀 비슷한데요. 불어야 할 것조차 안 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뭔가 하드콜이라는 명분 하에 안 분다는 거죠. 핸드 체킹이나 뭐 실린더 침범 같은 거는 무조건 불어줘야 되는 건데, 이런 것조차 하드콜이라는 면죄부 아래 심판들이 안 부니까 뭔가 좀 서로 격해지고 뭔가 흥분도 되고 이런 게 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좀 대표팀 브레이크 이후에는 콜 문제는 좀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이제는 시즌 초만큼 뭔가 과격한 하드콜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좀 불 건 불어주는 콜 판정으로 슬슬 콜이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저번에 삼성 대 가스공사 경기를 보면 '아 이거 불어주던 거는 작년인데?' 하는 생각으로 좀 콜 수위가 좀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네네. 또 콜뿐만 아니라 좀 바뀐 게 하나 좀 느껴지는 게 하나 있는 게, 속공에 대한 유파울이 바뀌었어요. 이게 네네. 예, 피바의 권장 사항이라고 하는데, 네네. 작년에는 뭔가 속공을 했을 때 꽉 끊어내면 이것이 뭔가 완벽한 속공 찬스였다면 유파울이 불렸는데, 이게 피바의 권장 사항으로
안 불리게 되면서 속공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지금 말씀 듣고 제가 인제 좀 약간 지인 도움을 받아서 약간 고급 데이터를 하나 갖고 있는데 트랜지션 보니까 그 PPP라 그러죠. 포인트 per possession. 이게 굉장히 떨어진 게 딱 보이고요. 그 세 팀 빼고 다 떨어졌고 뭐 골 밑 공격 그러니까 포스트업 포스트업, 컷 뭐 이런 약간 골밑 캐치 앤 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이 득점력이 사실 되게 많이 떨어진 게 다 보여요, 데이터상으로. 이제 좋아진 게 거의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공격력이 떨어졌는데 저득점 농구가 좀 라이트 팬들한테는 좀 어떻게 다가갈지도 좀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도 인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조금 찾아봤어요. 그래서 물론 아직 인제 시즌 초반이잖아요. 2 라운드 인제 중반이니까 인제 좀 찾아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즌 리그 평균 2점 성공률이 53.2%, 3 점이 33.1%, 그리고 인제 총 야투 성공률이 한 45.6% 정도 됐어요. 근데 인제 이번 시즌은 오늘 것까지 제가 좀 포함을 한 건데 2 점이 50.4%, 3 점은 30.7%, 야투는 42.7%가 됐거든요. 그 말은 거의 전체적으로 한 3% 정도 하락을 보였다는 거예요, 야투 성공률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특히 인제 현재 팀 3점 성공률이 30% 이하인 팀이 6 팀이나 돼요. 여 예 6 팀이나 되고 뭐 평균 득점이 작년에는 83.4 점이었으면은 올해는 인제 76.2 점.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챌린지의 영향도 저는 쪼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올 시즌에 이제 파울 챌린지 도입을 하면서 그 제 느낌상으로는 경기 시간이 쪼끔 늘어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맥이 끊기는 경우가 좀 많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팀이 막 이렇게 괜찮게 해 가지고 포제션 막 잡아가면서 막 탔는데 분위기를 탔는데 그런 챌린지에서 분위기가 딱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라이트 팬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죠. 이게 슛이 좀 음. 많이 들어가고 점수가 많이 나야지 재밌는데 음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재미가 반감되는 느낌이 있다. 네. 네. 그렇 아무래도 인제 저득점이든 고득점이든 인제 룰에 수혜를 받는 팀도 있고 인제 피해를 보는 팀도 있기 마련인데 삼성 선더스는 이익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손해를 보고 있나요? 삼성 썬더스는 좀 콜에 요번에 콜이 바뀌면서 이제 손해를 좀 보고 있는 게 네네. 코번 선수가 작년에도 안 불리던 게 더 안 음. 불리게 됐어요. 그래서 골 밑에서 거의 뭐 3 명, 4 명이 붙어 가지고 코번 선수를 치는데도 네네. 거의 뭐 콜이 안 불리니까 음. 이게 좀 많이 좀 손해를 본다고 저는 좀 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득점 양상으로 뭔가 가게 되면서 뭐 삼성은 근데 생각해 보면 손해 볼 게 뭐 더 이상 있나요? 뭐 삼성은 예. 뭐 더 이상 손해 볼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쪼끔 전에 인제 스탯을 좀 보고 와서 네. 제일 놀랐던 게 삼성이 속공을 제일 적게 하는 팀이거든요. 9 네 맞습니다. 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페이스가 되게 빨라요. 3 위에서 4위 왔다 갔다 하는 페이스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빠르게 뛰는데 네네. 가서 속공을 못 합니다. 메이드도 그렇죠. 안 되고 그다음에 네. 일단 애들이 막 열심히 뛰어가는데 일단은 넘어가고 나서 일단 네네. 이정현 선수를 찾죠. 아. 이정현 선수를 찾으면 그때부터 페이스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정현 선수가 이제 슥 보면서 이제 득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좀 속공이 안 나온다는 자체가 좀 쉽긴 하죠. 이런 경우가 NBA 스탯은 제가 이거 되게 체크를 많이 하는데 네. 보통은 이제 속공을 많이 하는 팀이 페이스가 빨라지는데 이렇게 속공을 적게 하는데 빠른 팀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세계적으로 되게 드문 케이스 같아서 이렇게 턴오버를 많이 해서 이렇게 강제로 페이스가 좀 빠른 농구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여쭤봤는데 턴오버도 엄청 아 많습니다. 보면 그 이정현 선수가 작년에는 턴오버가 경기당 네네. 2.2 개였어요. 근데 아 이제 올해 좀 뭔가 노쇠화가 됐는지 경기당 턴오버가 3.7 개까지 늘어났거든요. 이것만 아니요. 보더라도 삼성 썬더스의 턴오버 개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좀 알 수가 있죠. 저는 이제 농구 대잔치 세대라서 되게 네. 명문팀 이미지가 아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제 약간 꼴찌팀 대명사 같이 된 게 좀 아쉬운데 아무튼
좀 분발했으면 좋겠고 네. 인제 KT 얘기로 쪼끔 넘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슬래시 라인을 보니까 팀 야투율이 39% 고 3점 슛이 28.7% 고 자유투가 67% 인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문성곤 선수 작년 슬래시 라인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 문성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공격력이면은 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리바운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리바운드가 저희 팀이 네. 이렇게 슛을 좀 받고 있지만, 네네. 좀 박는다고 표현을 할게요. 좀 많이 받고 있지만서도 네네. 신기하게 리바운드를 되게 잘 잡아요. 음. 리바운드를 되게 잘 잡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리바운드가 1 등이에요. 총 그렇네요. 리바운드가 44 개. 네. 600 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시즌 치르면서 가장 많은 개수고요. 2위 팀이 573 개예요. 네네네. 근데 수비 리바운드 같은 경우에도 2 위, 8개 차 2 음. 위고, 공격 리바운드가 21개 차 1 위입니다. 네네. 그래서 슈팅을 마무리는 짓지 못했지만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가면서 세컨 찬스를 조금 노려서 득점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센터 용병이 없기 때문에, 하윤기도 네. 빠져 있고 센터 용병이 없기 때문에 외곽 위주의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세컨 찬스에서 리바운드를 잡아 놓고 올려 놓는 그런 식으로 음. 득점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슈팅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득점 경기가 좀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이기긴 이긴다. 그런 식으로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안 분리볼 뭐 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네. 보드를 크래시하는. 네. 사실 올 시즌 KBL 보니까 순위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져 있어서 초반 판도가 되게 좀 특이해요. 원주 DB 뭐 되게 못하고 있고 창원 LG도 밑 아래쪽에 있고 뭐 여기 삼성 썬더스 빼고는 되게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어 초반 판도에서 제일 의외인 부분이나 뭐 특징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예상치 못했던 강팀은 가스공사인 것 같아요. 초반에 맥스웰 선수가 갑자기 KBL에서 실패했던 은도의 선수로 바뀌면서 '어 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강혁 감독이 이렇게까지 잘 써먹을 줄 몰랐습니다. 3 가드를 쓰면서 양궁 농구를 이렇게 하는데, 와 올 시즌 정말 다르구나 좀 생각이 들었죠. LG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좀 아쉬운 팀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네. 뭔가 작년에 시스템 농구로 만들어 놨던 그 LG를 '아 이렇게 네네. 하면 우승을 못 하겠구나.' 하면서 감독이 생각하면서 선수들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농구를 할 수 있게 선수를 바꿨죠. 두경민 네네. 선수와 전성현 선수를 데려오면서 잘 되던 음. 시스템 농구를 버리고 그런 농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두 선수가 제대로 쓴 경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부상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또 마레이 선수까지 중간에 부상되는 바람에 8 연패인가 7 연패를 하면서 연패 기간 또 엄청 길었습니다. 네. KCC랑 DB가 성적이 좀 안 좋거든요. 이 두 네네. 팀이 제가 생각했을 때 작년 뭐 플레이오프 최강팀 그다음에 정규 시즌 최강팀인데 여기 둘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KCC는 스큐즈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뭐 허웅이라든지 뭐 송교창이라든지 뭐 최준용이 부상으로 좀 빠진 그런 부분도 있고, 일용병이 집에 일찍 갔잖아요. 네, 일찍 가면서 리온 윌리엄스로 대체를 했는데 ASL을 뛰면서 경기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굉장히 경기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고, 아무래도 그런 체력적인 문제도 없을 수는 없다. 이 와중에 송교창이 또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디온테 버튼이 옛날에 DB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파괴적인 농구가 약간은 덜 나온다. 그런 부분이 쪼끔 KCC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DB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감독과 선수의 약간의 좀 안목? 예, 팀의 분위기가 볼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어 용병이 좀 많이 달라졌다. 오누아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오누아쿠는
스탯은 잘 찍을 수 있을지언정 좀 이기적인 선수. 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선수라는 이미지가 좀 세요. 음음. 디드링노슨 같은 경우에는 공격도 챙기고 어시도 챙기고 리바운드도 잘 따주고 그러니까 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수였는데 후아쿠랑 바뀌면서 그런 강했던 부분이 많이 희석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DB가 조금 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에도 오누아쿠의 원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오누아쿠 선수가 골밑에서 비벼주길 좀 생각하면서 데리고 왔던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올 시즌 처음 시작하면서 요키치 선수 하이라이트를 보고 왔는지 탑에서 에이패스를 그렇게 많이 찔러주거든요. 혼자 가드 농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시스템이 완전 무너졌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제 외국인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CH 님한테 궁금한 건데 네. 음 아무래도 인제 콜이 바뀌어서 인제 골밑 공격이 많이 깎였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3 네. 점보다도. 그러면은 인제 우리 KBL은 전통적으로 인제 센터 용병을 기본적으로 뽑아 왔는데 골밑에서 인제 "해 줘." 하면은 인제 볼 투입하면 해 주는 그런 선수들을 많이 챙겨 왔는데 지금 트렌드에서는 그럼 포워드 용병이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정통 센터가 필요한 건가요? 홀만 생각하면 센터 용병이 많이 손해 보는 게 좀 많이 있긴 해요. 작년에도 홀이 이 정도 아니었을 때도 마레이 선수가 제 생각에는 LG에서 가장 손해 많이 보는 센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홀의 네네. 혜택을 거의 못 보고 하는 선수로 생각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콜이나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봤을 때는 이게 용병이 한 명이 뛰는 요 농구기 때문에 음. 이게 결국에는 '센터 용병이 아니면은 우승을 하기 힘들다.'라는 게 저는 KBL의 음. 생각이긴 해요. 왜 네네. 그러냐면 작년에 베스가 엄청 그쵸. 음. 잘했지만 네네. 결국에는 베스를 데리고 우승을 하지 못했고 버튼 선수가 뛰는데도 무언가 혼자 이승현 선수가 센터 용병을 막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많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게 이게 한 명이 뛰는 용병에서는 센터 용병이 그래도 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작년에 챔피언전에서 졌잖아요. 네네. 졌는데 페리스 베스가 공격력은 좋은데 수비력이 좀 약한 선수였고 골밑 장악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음음. 보니까 하윤기가 외국인 용병을 대체로 막는 모습이 많이 보였죠. 스탯상으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하윤기가 작년에 거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라고 볼 정도로 진짜 좋았는데 시즌이 점점 뒤로 가면서부터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힘겨워하는 모습이.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한 시즌 농사가 마무리되는 챔피언전에서 좀 많이 손해를 봤다. 그 플레이오프 때부터 좀 몸이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또 인제 리그 상황 같은 것도 인제 짚어 봤으니까 2 라운드 중반인데 또 섣부르지만 MVP 후보 한번 예상해 볼게요. 이제 네. MVP 후보는 외국 선수는 현재까지 저는 원희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에는 아무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국내 선수에는 안영준 선수가 이번에는 MVP를 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곧 FA를 맞이하기도 하고 SK식 농구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선수라고 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안영 선수가 타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까지 득점이 14.6 득점, 그다음에 네. 6.2 리바로 팀 순위, 개인 성적 모두가 다 뛰어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안영준 선수가 뭐 이번에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직 뭐 시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충분히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CH 님이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동의하는 음. 부분이고요. 네네. 일단 저는 뭐 MVP 외국인 MVP는 무조건 자밀워디가 이 상황에서는 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안영준도 그렇고요. 근데 어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어요. 4 라운드 반이 남았거든요. 네네. 4 라운드 반이 남다 보니까 이제 12월 중순에 이정현, 허훈이 돌아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이정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 8 경기밖에 뛰지는 않았는데 음. 스탯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득점력이 워낙 출중한 선수고 그 강소농에서 공격을 지금 맡아줄 선수가 없어요, 이정현이 빠지니까. 아무래도 이정현이 돌아오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쪼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 허운 같은 경우에도 스탯은 굉장히 좋습니다. 15.82 점에 어시스트가 8 개예요, 평균. 어시스트가 8 개 그리고 스틸이 1.36 개. 거의 팀의 인제 모든 공격을 좀 책임진다고 볼 수 있는데 허운이 돌아와서 KT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는 음. 뭐 허운도 가능성이 있다. 그럼 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선수는 에세이 벨랑겔이 괜찮지 음. 않을까. 예. 팀의 인제 성적이 쪼금 더 올라가면은 벨랑겔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원이랑 안용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두 팀 두 분 다 인제 정말 열렬한 로컬 팀의 헤비 팬이시니까 어 삼성 썬더스는 탈꼴찌가 가능할까요? CH니? 야심차게 데려왔던 6억의 이대성 선수는 써먹지도 못하고 누워버렸고, 특히 삼성에서 에이스라고 불리는 이정현 선수는 많은 스탯이 내려오면서 에이징 커브가 온 것 같고, 언제까지 또 팔팔할 수가 없으니까요. 뭐 눈에 띄는 변화는 지금 삼성 팬들이 아니더라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지금 센터의 미래인 이원석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돌파 옵션도 많이 괜찮아졌고, 작년에는 세깅 당했던 3점이 작년 기준 19.1%였는데 올 시즌 요번까지 스탯을 넣었을 때 35.3%까지 3점이 올라왔어요. 이제는 세깅을 하면 진짜 쏜다라는 수준까지 올라와서 이제 세깅을 할 수 없는 선수가 되는 게 가장 큰 눈에 띄는 결과죠. 음. 하지만 삼성의 구조적인 약점은 코피커번에서 기인한다고 봐요. 네. 득점이 2 위로 볼륨을 뽑아주지만 결국에는 안으로 공을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선수가 87년생 이정현 선수뿐이라 삼성 썬더스 선수 구성 안에서는 쓰기 많이 힘든 선수고, 네네. 또한 수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로 수비, 가로 수비 모두 약점이 있어서 가드도 가드가 매치업으로 바뀌었을 때는 아예 뭐 그냥 스텝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약점 있는 선수라 네네. 이 수비 약점으로는 삼성 썬더스가 반등하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KT 팬 인제 팀하워드 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외국인 선수 새로 오면은 반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외국인 선수도 외국인 선수인데 네네. 허훈하윤기가 돌아오는 게 제일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음. 허훈하윤기가 돌아오는 게 제일 시급하고 일단 아시아 쿼터가 없습니다. 아시아 쿼터가 없어요 저희는. 근데 뭐 들어보니까 1월 달쯤에는 새로운 아시아 쿼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뭐 네네. 들어온다고 하는데 허훈 선수를 쪼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음. 그 선수가 들어오면 지금 저희는 현재 상황이 허훈 선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허훈이 빠졌을 때는 공격력이 굉장히 급감한다. 그런 부분에서 인제 새로운 아시아 쿼터가 들어오면 쪼금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인제 어 연말쯤 되면 인제 시간이 좀 나서 KBL 직관을 또 가 보려고 하는데 KT 구장 갔을 때는 어떤 선수한테 사인 받으면은 잘해 줍니까? 다 잘해 줍니다. 저는 이거 아 그래요? 대놓고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네네. 잘해 줘요. 예. 아 거의 보통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거의 저희 KBL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몇몇 구장을 다녀봤지만 선수들이 대부분 팬 서비스를 굉장히 잘해 줘요. KT 같은 음. 경우에도 경기 시작 전에 1 시간 반 전부터 인제 기다리고 있으면 원정팀이랑 홈팀 선수들한테 다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좀 돼 있어요. 음. 또 저는 되게 잘해 준다고 보고 뭐 저희 팀 자랑하는 것 같지만 뭐 허원, 문정현, 하윤기 뭐 등등 MZ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잘해 주는 것 같아요. 허원 선수 하면 유명하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그 밤 야간 넘어서까지 사인회 하면서 모두 다 사인해 주고 갔다는 게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한번 와 보시면은 네네. 거의 그냥 사인북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잠실 가면은 누구한테 가면은 좀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이게 농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야구도 네네.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랑 좀 네. 비교해 보면 농구는 진짜 팬 서비스 다 잘해 줍니다. 성적이 어. 안 좋으니 뭐 서비스라도 좋아야 되는 마인드인지 몰라도 다 잘해 주고, 사인뿐만 아니라 사진 부탁하면 멀리서 와서까지 와서 땀 뻘뻘 흘린 모습으로도 그냥 사진 다 찍어 주고 인사 다 잘해 주고 하면서 한 명도 치푸린 표정으로 응대하는 선수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팬 어. 서비스는 진짜 다 기대하고 가셔도 되고, 나오는 길에 팬들이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기다리는 네네. 선수 하나하나 그 팬들한테 다 응대해 주고 사인해 주고 퇴근하는 아. 모습을 매번 볼 수 있는데 진짜 팬 서비스 하나는 기대해도 됩니다. 너무 잘해 줍니다. 리그의 자랑이죠. KBL은 팬 서비스 잘해 준다. 네.
전 단언코 제일 잘하는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직관을 제일 열심히 다니시는 두 분이 보증하시는 거니까 그 네. 믿고서 들으시는 분들 다 믿고서 직관 한 번씩 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랜만에 좀 KBL 관련해서 이렇게 심도 있는 얘기 이렇게 재밌게 해본 것 같은데 출연하신 소감 한 번씩 여쭤볼게요. 아 저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오늘 이거 방송 나오기 전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진짜 힘 좀 주고 싶어서 좀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던 시간 같고요. 그냥 사실 소닉 님이랑은 타 채널에서 처음 뵀거든요. 네네. 처음 뵙고 인제 두 번째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지만 되게 오래된 지인처럼 잘 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 있으면 꼭 준비 열심히 해서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되고 많이 떨리기도 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 주시고 많이 이야기 나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 또 불러 주시면 언제든지 열심히 준비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L 얘기 오랜만에 해서 저도 인제 가 보고 싶은 마음이 또 드는데 아무튼 두 분 좋은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